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두 개로만 규정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거는 트럼프가 선거 유세할 때부터 성약한 예역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줄은 몰랐는데 백악관 들어가면서 맞아 그거 먼저 공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트럼프 일기 때는 이미 군과 연방 정부에서 동성애자나 및 성전환자들을 축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환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성전환자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성전환자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신체적으로 이 수술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양반들은 일단 수술하고 나서 계속해서 호르몬 주사와 기타 약을 투약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고 연방 정부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단결 지었습니다. 그 남성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된 사람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또 트럼프가 조치를 했더라고요. 수술한 사람들도 또 안 한 사람들도 절대로 이 여성 운동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2028년도 LA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에도 그분들을 비자를 안 내준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올림픽위원회 그 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여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학 운동 경기라든가 또 프로페셔널 이제 전문 운동 경기 속에서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전 행정부가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거의 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소위 이제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 스테이트가 예를 들면 서해안하고 동해안 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그것도 도시 몇 군데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만 해도 조 바이든 때는 거의 다 블루 색깔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만 빼놓고는 다 그냥 레드 스테이트로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변화를 원했고 소위 사회주의적인 그런 반항 운동이라고 할까? 그게 힘을 못 써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지난 4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이제 4주에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해놔가지고 그것 일일이 다 보고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 그럴 정도로 예.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기 때와 비교해서 이기 들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일기 때와 이기 때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기 때는 이 사람이 파퓰러로 당선은 되긴 됐지만 대통령의 경험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거의 이제 옛날식 18세기, 19세기, 뭐 20세기 초기에 있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미국을 이끌어 가려니까 이게 힘들었는데 이기 때는 일기 때 경험이 있는 데다가 그의 강요들이 30대 후반에 40대 초반들이고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았고 얼굴색이 어떻든지 간에 배경이 어떤지 간에 실력만 있으면은 당선이 되고 채용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많은 그 업적을 벌써 많이 냈잖아요. 일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이를 악물고서 이제 실력자들을 골라서 자기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는 그런 다짐 속에서 그게 좀 다르겠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60%가 넘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기 선거 때는 복음주의나 이 보수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협조를 했고 또 믿는 이들 가운데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속에서 복음주의, 게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도와줬어요. 하여간 뭐 요새는 뭐 다들 십자가, 목에다 십자가 걸고 나와요. 옛날엔 그러지도 못했는데 이제 아주 당당히 그렇게 하고 의회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기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어느 공식 모임이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모임은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 거 하나 봐도 그냥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과 교회들은 좀 축제 분위기도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좀 정부로부터 많은 억압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제는 종교 자유하고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도와주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뭐 자유롭게 얼마든지 얘기하고 동성애자나 이런 성전환자에 대해서 이제 성경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들 하세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강경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했다는 소식부터 딱 떨어지자마자 결과가 보고되자마자 이 세계 정세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연방 정부에서는 남성과 여성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사인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조그만 중소도시의 그 어떤 사업체들,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관공서 이런데 우선 한 말부터 다 바꿔버렸어요. 그전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이제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위치대로 이렇게 마크를 해버렸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그거 고치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어,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니까 아무래도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거죠. 미국 연합감리회나 미국 장로교도 동성애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앞으로 미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들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단들 보니까 이제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좀 사람들이 그래도 저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네들도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성소수자들을 그냥 막 학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계속 어프로치 하면서 전도도 하고 잘못됐다고 이제 이야기도 이제 용기를 가진 거라 전도할 때. 그래서 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슬슬 피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한인 교회에도 미칠 영향이 궁금해요. 한인들 교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자신 있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전하시고 계시고 옛날에는 반반이었어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찬성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찬성하는 교회가 별 없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그 전도나 선교나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일들에도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적극적인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확 줄었는데 이제 모락모락 이렇게 한둘씩 이렇게 생기를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젠더 이슈, 차별금지법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와 또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이분들이 완전히 그냥 아웃캐스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사상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나 이제 과격하게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이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이제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데 이분들이 이제 법을 이제 입법부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특별히 미국 안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 좀 그분들이 바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에도 괜찮고 한국 사회에도 괜찮고 좀 바라는 마음 있으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헌법대로 하면은 다 되는데 헌법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좀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사상을 좀 아주 뚜렷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행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제3자 입장을 봤을 때 미국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이 그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일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바라는 마음은 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국민들이 서로 힘을 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급변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국만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